건이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죠. 차 안에 있던 성열과 경훈이 깜짝 놀라며 건이를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성열이 차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나야말로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묻고 싶은데? 건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웃끼리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웃끼리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하니? 그 순간 경훈이 차에서 내려 건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 이야기만 한 거예요. 경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요. 이 상황이 지금 오해라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말이에요. 경훈의 말에 건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따스한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녁은 뭐 해줄까?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 윤석열이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건희는 이미 익숙해진 대답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과 나눈 대화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애정이 식었다기보다는 일상에 묻혀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던 건희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열이 외출하는 모양이었죠. 어디 가냐고 묻고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도 성의 없게 할 테니까요. 그때 옆집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은은하게 한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에 702호에 이사 온 나경훈이라고 해요.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경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건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건희예요. 혹시 반찬 좀 나눠드릴까요? 혼자 살다 보니 음식을 많이 해놓게 되더라고요. 경훈이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건희는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경훈이 워낙 정중하게 권해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반찬 좀 만들어서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이런 정 나누는 게 드물잖아요. 혹시 남편분도 계시죠? 네, 있어요. 지금은 잠깐 외출했는데. 경훈이 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인지 건희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죠. 그럼 나중에 같이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네요. 이웃끼리 잘 지내요. 경훈이 돌아간 후 건희는 받은 김치찌개를 맛봐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 이웃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이었을까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성열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죠. 건희는 차린 밥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늦었네. 응, 일 때문에 좀 늦었어. 성열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희는 뭔가 다른 점을 느꼈죠.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있었고 시선도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이 반찬 갖다 주셨어. 혼자 사시는 분인데 참 정성스럽게 만드신 것 같아. 성열이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래, 뭐 이웃끼리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말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건희는 그 순간을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밤 11시경 건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였죠. 여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남자의 낮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는데 너무 생생했습니다. 건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였죠. 경훈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성렬이 화장실에서 나와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희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지만 계속해서 옆집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그 남자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았죠. 그날 밤 건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온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남편 성렬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새벽 2시경 건희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슬리퍼를 끌고 걸어가는 발소리였죠. 그 발소리는 남자의 것이었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건희는 현관으로 나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후였죠. 그 순간 건희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건희는 남편의 일상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퇴근 시간이었죠. 평소 6시 반이면 집에 돌아오던 성렬이 요즘은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자기 요즘 일이 많나 봐? 건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성렬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 없었습니다. 응, 좀 바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렬이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죠. 세수도 더 자주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건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성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렬 옆에는 나경훈이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경훈이 종종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건희는 그 광경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성렬이 이웃과 그렇게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건희가 다가가자 성렬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당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언니, 안녕하세요. 경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왜인지 건희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연히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남편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그래요? 저희 남편이 원래 말이 별로 없는 편인데. 건희의 말에 경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저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그 순간 성렬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이웃 간의 안부 정도 묻는 거였어. 집에 들어가자. 성렬이 건희의 팔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건희는 뒤돌아보며 경훈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경훈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건희는 성렬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집 분과 어떻게 친해졌어?
친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거야. 이웃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성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질문에도 무덤덤하게 대답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건희는 성렬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아두던 성렬이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심지어 샤워할 때도 화장실 문 앞에 두고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리자 건희는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전화 오는 것 같은데. 누구야? 모르지. 급한 것 같은데. 성렬이 급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대충 닦으며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죠.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건희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지만 성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누구였어? 성렬이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자 건희가 물었습니다.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성렬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떠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밤늦게 전화를 받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건희는 성렬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면도까지 꼼꼼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좋은 셔츠를 꺼내 입고 있었죠.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성렬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건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소규모 건설업을 하는 남편이 이렇게 차려입을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죠. 오후 2시경 건희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아래쪽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죠. 성렬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무실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건희는 호기심에 계속 지켜봤습니다. 성렬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렸는데 몇 분이 지나도 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나경훈이 나타났습니다. 경훈은 주위를 살피더니 성렬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건희는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약 10분 정도 지난 후 경훈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입구로 사라졌죠. 성렬은 잠시 후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건희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웃 간의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은밀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성렬의 최근 변화들이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건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경 옆집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 들렸죠. 그리고 그 남자 목소리가 성렬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건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기대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이 속닥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그 순간 건희의 마음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늦은 퇴근, 달라진 옷차림, 은밀한 전화통화, 그리고 경훈과의 만남.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희는 아직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옆집 여자와 그런 관계일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죠. 그래서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괜한 오해를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건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성열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와 전화를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건희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성열의 구두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던 것이죠. 은은한 꽃향기 같은 것이었는데 분명히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건희는 그 구두를 조심스럽게 냄새 맡아봤습니다. 확실히 향수 냄새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냄새가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열이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죠. 건희는 차린 저녁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많이 늦었네. 저녁 먹어. 응. 일이 좀 복잡해서. 성열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는데 그 순간 건희는 남편의 셔츠, 깃에서 똑같은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했죠. 여보, 향수 바꿨어? 건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성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향수? 나 향수 안 써.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근데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성열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셔츠 깃을 냄새 맡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죠. 아, 사무실에 향수 뿌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보네. 하지만 건희는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성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건희는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쪽 주차장에서 성열의 차가 나가는 것을 봤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건희는 마트에 가려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경훈과 마주쳤습니다. 경훈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죠. 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마트에 좀 가려고요. 경훈 씨는요? 저도 잠깐 나가는 길이에요. 경훈이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 순간 건희는 경훈에게서 어제 성열의 셔츠에서 맡았던 똑같은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죠. 향수 좋은 거 쓰시네요. 어떤 제품이에요? 건희가 일부러 물어보자 경훈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브랜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경훈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여자가 자신이 쓰는 향수 브랜드를 모른다는 것이 이상했죠.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건희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또다시 성열과 경훈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죠. 건희는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성열이 경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봤을 때 건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훈이 성열의 팔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도 봤죠. 그 순간 경훈이 건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경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왜인지 도전적으로 보였죠. 언니, 거기 계셨어요? 경훈이 일어나 건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열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죠. 아, 네. 마트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그러셨군요. 언니 남편분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경훈이 언니 남편분이라고 말할 때의 어조가 묘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요? 저희 남편이 원래 재미없는 편인데. 건희가 대답하자 경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저한테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던데요. 특히 젊었을 때 이야기들이 흥미롭더라고요. 그 순간 건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열이 자신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젊었을 때 이야기를 경훈에게 했다는 것이었죠. 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 집에 잠깐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경훈의 제안에 건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경훈의 집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럼 잠깐만요. 건희가 대답하자 성열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 성열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자 경훈이 건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와요. 경훈의 집은 건희의 집과 같은 구조였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되어 있었고 곳곳에 향초가 켜져 있었죠. 그리고 그 향초에서 나는 냄새가 성열의 옷에서 맡았던 향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집이 참 예쁘네요. 고마워요. 혼자 살다 보니 집 꾸미기가 취미가 되었어요. 경훈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희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용 시계였죠. 그것도 성열이 평소에 차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저 시계 예쁘네요. 건희가 일부러 말하자 경훈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 전 남편 거예요. 치우는 걸 깜빡했네요. 하지만 건희는 그 시계를 자세히 봤습니다. 시계 뒷면에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열의 시계에만 있는 특징이었죠. 언니, 커피 드세요. 경훈이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언니, 혹시 남편분이 요즘 어떠세요? 뭐가요? 그냥 평소와 다른 점은 없으세요? 경훈의 질문이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건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언니, 남편분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경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 그 사람 잘 몰라요? 그 순간 건희는 경훈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경훈이 은근히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웃끼리 궁금해서요. 경훈이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건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희는 서둘러 경훈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돌아와 그날의 일들을 정리해봤죠. 성열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 경훈의 집에 있던 시계, 그리고 경훈의 도발적인 말들.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건희는 성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열이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죠.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사무실에 있었어. 왜? 오후에 아파트 단지에서 봤는데. 성열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때 잠깐 일 때문에 들렀다가 나온 거야. 하지만 건희는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건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남편과 경훈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월요일 오전 건희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성열의 와이셔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깃부분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건희가 평소에 바르지 않는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건희는 그 셔츠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건희는 성렬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나경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혹시나 해서 문을 살짝 밀어봤는데 놀랍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건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경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별다르지 않았지만 침실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희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성렬이 경훈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한테 들키면 어떡할 거예요? 경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건희는 의심도 못하고 있어. 3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성렬의 대답에 건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감은 무슨. 건희는 그런 거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건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남자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남자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죠. 그날 저녁 성렬이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건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늦었네. 응, 일이 좀 복잡해서. 성렬이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건희는 그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 뻔하게 들렸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건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냥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성렬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관계?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해?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너 요즘 이상하다. 갱년기 때문인가? 성렬이 건희를 갱년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건희는 참았죠. 다음 날 오전 건희는 성렬이 출근한 후 그의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경훈의 필체로 쓰여진 것이었죠. 오늘 오후 3시에 봐요. 기다릴게요. 건희는 그 쪽지를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오후 3시 건희는 베란다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상한 대로 성렬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훈이 나타나 차에 올랐죠. 건희는 그 광경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밖으로 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렬의 차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죠. 차 안에 있던 성렬과 경훈이 깜짝 놀라며 건희를 봤습니다. 경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성렬은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뭐 하는 거야? 성렬이 차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나야말로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묻고 싶은데. 건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웃끼리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웃끼리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하니? 그 순간 경훈이 차에서 내려 건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 이야기만 한 거예요. 경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건희에게는
비웃음으로 들렸습니다. 오해요? 뭘 오해하라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훈의 말에 건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죠. 그럼 왜 당신 셔츠에 립스틱이 묻어 있어? 건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성렬과 경훈이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성렬이 말을 더듬자 경훈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실수로 건드린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실수로요? 어떻게 실수로 셔츠 깃에 립스틱이 묻어요? 건희가 따져 묻자 경훈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언니, 정말 오해해요.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건희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를 받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어제 이 여자 집에서 뭘 했어? 건희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자 성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뭐? 어제 오후에 경훈 씨 집에 있었잖아. 성렬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미행한 거야? 미행이 아니라 우연히 본 거야. 우연히 봤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성렬이 오히려 건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훈도 거기에 동조했죠. 언니, 남편분 말씀이 맞아요.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며 건희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이 두 사람은 이미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좋아. 내가 예민한 거라고 하자. 하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 건희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자 뒤에서 경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건희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집에 돌아온 건희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두 사람이 자신을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있다는 것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건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건희는 그날 밤부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성렬과 경훈이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들이 자신을 비웃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6시가 되기 전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죠. 하지만 건희는 화장으로 그것을 가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성렬이 식탁에 앉자 건희가 평소와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죠. 어떻게 이 남자와 30년을 함께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지냈는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성렬은 여전히 성이 없었습니다. 건희를 바라보지도 않고 신문을 읽으며 밥을 먹고 있었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그냥 남편의 성격이려니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성렬이 출근하고 나서 건희는 집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직접 따져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희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였죠. 그곳에서 같은 동에 사는 김윤아를 만났습니다. 어머, 건희야. 여기서 뭐해? 윤아는 건희보다 1살 많은 이웃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정은 많았죠.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해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유나가 건희의 얼굴을 유심히 보며 물었습니다. 건희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 뭔데? 커피 한잔 하자. 두 사람은 경로당 한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희는 남편과 경훈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았죠. 아, 그거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유나의 대답에 건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경훈이 말이야. 요즘 윤 씨랑 자주 붙어 다니더라고. 며칠 전에는 같이 차 타고 나가는 것도 봤고. 유나의 말에 건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지는 않지만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건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경훈이 집에서 둘이 있는 걸 봤어요. 뭐? 정말? 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안 선다니.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유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혼자 산다고 하면서 남자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더라고. 건희는 유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희는 성렬이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날 저녁 성렬이 또다시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시가 넘어서였죠. 건희는 차린 저녁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을 거야? 됐어. 밖에서 먹고 왔어. 성렬의 대답에 건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누구랑? 회사 사람들이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건희는 이제 남편의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었죠. 주말에 어디 좀 다녀올래? 건희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주말? 왜 갑자기? 그냥. 오랫동안 여행도 안 갔고 둘이 시간 좀 보내면 어떨까 해서. 건희는 성렬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궁금했어요. 성렬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 일이 있어서. 무슨 일? 그냥 중요한 일. 건희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건희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경훈이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옷을 고쳐 입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훈이 건희를 올려다보며 일부러 몸짓을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경훈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뭔가 말했는데 건희에게는 언니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희는 그 광경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훈이 일부러 자신을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녁에 성렬이 돌아온 후 건희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 옆집 여자랑 무슨 관계니? 성렬이 깜짝 놀라며 건희를 봤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난 바보가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성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 집에서 함께 있는 것도 봤고 셔츠에 립스틱 묻은 것도 봤어. 너 정말 미쳤구나. 이웃끼리 가끔 만나는 것도 안 되나? 성렬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웃끼리 만나는 게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건가? 그런 식이 뭔 식이야? 너 정말 피곤하다. 성열이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건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적이 되었죠. 그날 밤 건희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경 옆집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죠. 마치 일부러 들리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건희는 현관문으로 나가 옆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속닥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건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건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성열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평소와 같이 인사를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성열이 출근하자 건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죠. 마치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성열이 나간 후 건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이제 정말 시작이야. 건희는 성열이 출근한 후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집을 나와 복도로 향했죠.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경운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건희는 혹시나 해서 문을 살짝 밀어봤는데 지난번처럼 또 열려 있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건희가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어제와는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죠. 소파 위에 남자 옷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2사람분의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건희는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침실 문을 열자 정말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침대 위에 남자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중에 성열의 넥타이가 있었습니다. 건희가 직접 사준 넥타이였죠. 그것을 보는 순간 건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화장대 위에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성열과 경운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2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보였죠. 이게 뭐야? 건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성열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죠. 건희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죠. 성열이 경운에게 보낸 편지들, 함께 다녀온 여행 티켓, 그리고 선물들까지. 모든 것이 2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경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경운이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경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건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뭐냐고요? 경운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이 편지들, 이게 다 뭐예요? 아, 그거요? 경운이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의 추억이에요. 추억이라고요? 건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네, 추억이요. 언니도 이제 알 때가 됐잖아요. 경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건희에게는 악마의 웃음으로 들렸죠.
성열 씨와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언니와는 다르게 말이에요. 뭐라고요? 언니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열 씨가 그러더라고요. 언니하고는 애정 같은 게 없다고. 경훈의 말에 건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열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열 씨가 직접 말했어요. 언니는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건희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숨긴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언니가 눈치채기를 말이에요. 경훈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언니가 언제 알아차릴까 궁금했어요. 이렇게 뻔한 상황인데도 계속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죠. 경훈이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성열 씨가 언니한테 지쳤어요. 30년 동안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그런 거에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건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저는 언니와 달라요. 젊고 예쁘고 재미있거든요. 경훈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안 깨달았어요? 성열 씨는 이미 마음이 저한테 온 지 오래예요. 그 순간 건희는 침대 시트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성열 셔츠의 단추였죠. 어젯밤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건희가 그 단추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증거고요. 언니가 원한다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경훈이 서랍을 열어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성열과 경훈이 함께 있는 더 친밀한 사진들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건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언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성열 씨는 이제 제 사람이에요. 경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어때요? 건희는 그 말을 들으며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죠. 난. 건희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성열 씨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마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경훈의 마지막 말이 건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건희는 그 방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일어나 문으로 향했죠. 그런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경훈이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건희는 대답하지 않고 경훈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쾅 닫았죠. 거실에 앉아 건희는 모든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성열과 경훈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30년 인생.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건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건희는 창문 너머로 성열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경훈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건희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죠.
30년을 바친 남편과 그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건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건희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건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죠. 오히려 머릿속이 너무 명확해져서였습니다. 30년 동안 흐릿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건희는 일어나 거실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화내고 울부짖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경훈의 집에서 본 것들만으로는 부족했죠.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성열이 출근하고 난 후 건희는 남편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성열의 또 다른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건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 핸드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건희는 성열의 생일을 입력해봤죠. 놀랍게도 맞았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경훈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으며 건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죠.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경훈. 나도 그래. 건희가 외출하면 바로 연락할게. 마이너스 성열. 언니한테 들킬까봐 걱정돼요. 마이너스 경훈. 괜찮아. 건희는 눈치도 없고 의심도 안 해. 30년 동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성열.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건희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증거라는 것도 알았죠. 건희는 그 메시지들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 계속 뒤져봤죠. 갤러리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것들도 있었고 여행지에서 찍은 것들도 있었죠. 모든 것이 건희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구나. 건희는 그 사진들의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들이었죠. 그동안 성열이 일한다고 나간 시간들에 경훈과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건희는 성열의 핸드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예상한 대로 성열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고 있었죠. 잠시 후 경훈이 나타나 성열의 차에 올랐습니다. 건희는 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경훈이 성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건희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죠. 그날 저녁 성열이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죠. 건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일이 좀 복잡했다. 성열이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희의 반응이 달랐죠. 그래, 어떤 일이? 그냥 복잡한 일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궁금해. 건희가 계속 물어보자 성열이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런 걸 자세히 물어봐? 그냥 일이라고 했잖아. 그래, 미안. 건희가 순순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건희는 성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이웃분들 좀 초대해서
식사하면 어떨까? 이웃분들, 누구? 경훈 씨. 그동안 반찬도 많이 줬고, 내가 그동안 오해도 한 것 같고, 인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 성열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있지.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것도 좋잖아. 건희의 말에 성열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서 해. 내일 점심에 경훈 씨한테 말해 놓을게. 건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다음 날 오전 건희는 경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죠. 언니, 웬일이세요? 경훈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죠. 경훈 씨, 오늘 저녁에 집에서 둘이 밥 먹을래요? 식사요? 경훈이 잠시 당황했지만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래요. 6시에 오세요. 건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희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위한 준비였죠. 성열이 좋아하는 음식들, 경훈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후 5시 성열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건희가 초대했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긴장하는 것 같았죠. 정말 경훈 씨 오는 거야? 6시에 오기로 했어. 괜찮을까? 뭐가 괜찮아? 그냥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성열의 말에 건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어색하긴 왜 어색해?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 6시 정각 경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건희는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경훈이 들어오자 성열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남편분도 계셨네요. 자, 앉으세요. 음식 차려놓을게요. 건희가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죠. 와, 정말 잘 차리셨네요. 경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죠. 경훈 씨,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건희가 물었습니다.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좋은 이웃분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경훈이 성열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이 좋은 이웃이에요? 네,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건희가 잠시 멈춰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맛있게 드세요.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만찬이니까. 성열과 경훈이 동시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성열이 물었습니다. 건희는 웃으며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 너희의 비밀을 말이야. 건희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성열과 경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여보, 뭔 소리야? 성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건희가 차분하게 핸드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리. 핸드폰에서 성열과 경훈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이건 어떻게 해? 경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정말 궁금하긴 해? 건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죠. 니들이 생각보다 허술했어. 특히 당신, 비밀 핸드폰을 서재에 숨겨놓는 게 최선이었나 봐. 성열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비밀번호도 당신 생일이더라고. 참 단순하네. 건희가 계속해서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들, 메시지들, 통화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죠. 언니, 이것 좀 삭제해 주세요. 경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삭제요? 왜? 그냥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건희의 말에 경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어. 모든 걸 다른 곳에 백업해 놓았거든. 성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요? 그냥 둘이서 조용히. 아니에요. 경훈 씨도 함께 들어야 해. 당신들이 함께 만든 일이니까. 건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건희가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성렬과 경훈이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오해인가요? 건희가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언니 제발. 경훈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뭘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건희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건희야, 내가 잘못했어. 성렬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갔던 거야. 일시적이라고? 건희가 다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보면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이니? 성렬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행 사진들은 뭐니? 일시적으로 여행도 다녀온 건가? 건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경훈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게 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고? 건희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사랑인가? 빼앗은 게 아니라 성렬 씨가 먼저 뭐? 먼저 저에게 마음을 줬어요. 경훈의 말에 건희는 폭발했습니다. 마음을 줬다고? 그럼 나한테 30년 동안 준 건 뭐였니? 그건 달랐잖아요. 뭐가 달라? 성렬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건희야,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시작도 안 했는데 도대체 뭘 그만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말이야. 싸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 건희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가져왔죠. 이제 정말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건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핸드폰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성렬이 물었습니다. 방금 전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 두 사람이 동시에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낼 거야. 건희가 핸드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경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훈 씨 전 남편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안 돼요. 경훈이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요? 나처럼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제발 아이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건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 동료들에게도 보낼 거야. 건희야, 제발 그러지 마. 성렬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지금까지 날 바보로 만들어 놓고 제발이라고? 건희가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경훈이 건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제발이에요.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건희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늦었어. 딸깍. 전송 버튼이 눌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건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여러분의 거짓말도, 제 참음도, 그리고 이 관계도. 성열과 경운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제 인생에서 삭제. 건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삭제. 한 달 후 건희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도 팔고 성열과의 이혼도 마무리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주름 몇 군데를 정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이 커피 정말 맛있네요. 카페 실습 중에 한 중년 남성이 건희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내리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건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따뜻한 맛이에요. 마치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제 인생이 좀 쓰디쓰랬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거든요. 건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따뜻하게 내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남성도 웃었습니다. 그런 커피라면 매일 마시고 싶네요. 그럼 자주 오세요. 건희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건희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죠. 핸드폰에 성열의 전화가 왔지만 건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삭제된 사람이었거든요. 김건희. 건희가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건희는 더 이상 성열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건희,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죠.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건희의 인생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